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시청자를 위한 옴부즈만 프로그램 시청자의 눈입니다. 먼저 뉴스 진단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 성추행 의혹 보도를 모니터했습니다. 이정남 시청자평가원 그리고 정치부 정병화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온 국민을 경악해 했던 그런 사건이었는데요. 첫 번째 질문부터 좀 해주실까요? 네, 박근혜 대통령의 방미 기간 중에 터진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의 성추행 의혹이 점입가경입니다. 대통령의 순방 중에 수행을 하던 대변인이 여성 인턴을 성추행했다는 의혹은 방미 성과까지 묻히게 하고 있습니다. 지난 13일 박근혜 대통령은 수석 비서관 회의에서 있어서는 안 될 불미스러운 일이라며 피해 여학생과 부모, 또 해외 동포, 그리고 국민에게 사과를 했지만 윤창중 성추행 의혹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 의혹은 윤 전 대변인의 개인 차원을 넘어 청와대의 위기관력 능력에도 심각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관련자들이 입장 발표를 거치면서 정치적 공방으로 확산되는 양상입니다. 일부 언론은 민정수석실이 뒤늦게 윤 전 대변인이 여성 인턴의 엉덩이를 만졌다는 등의 내용이 담긴 진술서에 사인까지 했다는 사실을 공개했는데요. 14일에도 타 언론은 정확한 사실인지 알 수 없지만 윤 전 대변인이 호텔 방에서 나체로 여성 인턴의 엉덩이를 잡았다고 이전과 다른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YTN은 이번 윤 전 대변인의 성추행 의혹 보도에 있어서 확인되지 않은 사실 보도는 자제하고 또 정확하게 보도하는 모습이 돋보였습니다. 또한 취재기자와 전문가의 출연, 대담을 통해 이번 의혹의 쟁점 등을 시청자들이 이해할 수 있게 전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한 점 의혹 없이 사실관계가 밝혀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청와대가 앞장서서 이번 의혹에 대해 진실하고 투명하게 국민에게 밝혀야 할 것입니다. 네. 사실 사건 성격상 자칫하면 이제 선정적인 보도를 흐를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이제 충분한 그런 사건이었는데 YTN 보도에 대해서는 조금 좀 긍정적인 평가를 지금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정병화 기자. 네. 일단 평가원님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번 윤창중 파문, 어디까지가 사실이고 진실인지는 향후 사법당국을 통해서 더 확실하게 규명이 돼야겠지만요. 국가 정상의 해외 순방, 그것도 취임 후 첫 미국 방문에서 발생했다고는 함께 동행 취재를 다녀온 저로서도 여전히 믿기 어려운 내용들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이번 방미는 4박 6일로 기간이 짧았고 정상회담, 미국 의회 상하원 합동연설 등 굵직굵직한 행사들이 숨가쁘게 이어졌습니다. 동행 취재를 갔던 기자들도 프레스센터에서 거의 숙식을 하다시피 하며 바쁜 일정을 소화했는데요. 그런데 대통령의 일정들을 직접 수행하고 관련 내용을 전해야 할 청와대 대변인이 밤 늦게까지 술을 마셨다는 것 자체도 상식적인 일은 아니고요. 그런데도 술을 마셨고 게다가 업무 지원을 위해 붙여준 여성 인턴 직원과 함께 술을 마신 것도 모자라 성추행 의혹까지 빚어낸 겁니다. 아무리 되짚어봐도 이번 사건은 개인 차원의 문제를 넘어 명백히 공직자로서의 자세를 잃고 국격까지 훼손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언론에서 이번 사태를 인지하고 보도하기 시작한 건 사건이 발생한 지 만 하루 남짓 지난 시점, 그러니까 미국 현지는 9일 오전, 우리 시각으로는 10일 새벽이었죠. 그로부터 지난 일주일 YTN을 비롯한 모든 언론이 경쟁적으로 관련 내용들을 주요 뉴스로 보도했습니다. 이 보도는 크게 워싱턴 현지 취재 보도와 청와대의 후속 조치와 대응 보도, 또 국내외 여론의 반응 보도 등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이 보도의 목적, 누가 뭐라고 해도 사건의 진상을 낱낱이 밝히고 응당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것이라는 점은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일부 보도는 지나치게 선정적으로만 또 사실 확인이 안 된 주장을 여과 없이 전하는 등 문제가 전혀 없다고는 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특히 일부 보도에서는 가장 힘들 수밖에 없는 피해 당사자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지는 않았는지 자성도 필요할 것도 같습니다. 향후 미국 측의 수사 등을 통해 진실이 밝혀지고 윤 전 대변인을 포함해 책임져야 할 사람은 확실히 책임지도록 해야 한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차제에 이런 일이 또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보완책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고 언론도 이런 부분들을 놓치지 않고 점검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네, 정병화 기자도 당시에 이제 방미 취재단이었었는데 네. 이 소식 듣고 상당히 당혹스러웠겠어요. 그렇습니다. 예. 저희가 같은 공간에 있으면서도 내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예. 상상하지 언제쯤 못했던- 알았었나요, 이 사실을? 저희도 알았던 시점이 만 하루가 지난 시점이었습니다. 예. 귀국을 앞두고 있는 시점이었습니다. 그랬었군요. 예.
예, 두 번째 질문 이어갈까요? 네, 그 윤 전 대변인의 성추행을 당했다고 신고한 그 여성 인터넷 사진과 신상 정보가 인터넷에 급속도로 퍼졌습니다. 그 12일 오후 포털 사이트와 SNS 등에는 그 윤창중의 그녀라는 제목으로 된 여러 사진이 오르내렸는데요. 과거에는 언론만이 뉴스 프레임을 만들었지만 이제는 개인 미디어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수용자도 역으로 프레임을 만들어내고 그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줬습니다. 특히 한 인터넷 포털 사이트와 SNS에는 이번 사건과 무관한 한 여성의 사진과 인적사항 모두가 공개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를 다시 언론이 인용 보도를 하면서 정보 제공 양상으로 가고 있는데요. 그 YTN 보도에 따르면 사진은 대부분 증권과 정보지를 출처로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것이어서 그 마구잡이식 신상털기라는 우려를 전했습니다. 그 일부 언론은 상세한 사진 묘사까지 감행해 우리 사회 가늠증의 적나라한 모습이 연출되기도 했습니다. 또 이를 두고 일부 누리꾼이 여성을 원색적으로 비난까지 하면서 인권 침해 등 2차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많은 방송사들이 특집 뉴스까지 편성해 본질의 핵심을 떠나 카더라식 보도와 선정적 보도로 일관하는 일련의 사태가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YTN은 이런 가십성 보도에 휩쓸리지 않는 차분한 보도에 높은 점수를 드립니다. 예. 하여튼 우리가 이제 보도를 하다 보면은 이제 알 권리하고 인권 보호 이 사이에서 상당히 이제 중심을 잡아야 하는 그런 상황이 많은데 이번에는 알 권리도 아니에요. 이게 밝혀지지 않은 신상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종병헌 기자. 네, 앞서 제가 후반부에 말씀드린 내용과도 일맥상통하는 겁니다. 이번 사태는 누구도 예상할 수 없는 일이었고 그러다 보니 오히려 일반의 호기심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경우에 여러 사람이 공통적으로 호기심을 갖는 내용을 어떤 경로로든 접하게 됐을 때 이 사실 여부를 떠나서 남들은 모르는 내용을 알고 있다는 성취감까지 얻게 된다고 하죠. 이 때문에 이런 사회적 이슈가 되는 사건 뒤에는 이른바 신상털기를 통한 2차 피해 우려가 늘 현실이 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언론의 일부 보도도 이 같은 호기심을 자극하는 쪽으로 흘러간 면이 없지 않다는 겁니다. 당연히 알 권리를 위해 국민이 궁금해하는 것의 실체에 대해 파헤쳐 알려야 하는 것도 언론의 역할입니다. 그렇다고 2차 피해나 엉뚱한 피해자를 양산해 오히려 실체나 본질을 흐트러뜨리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사실 저도 궁금한 게 많습니다. 이 궁금한 것들에 대해서 이런저런 경로로 소문들은 더 많이 듣는 편입니다. 하지만 소문을 들어서 아는 것과 직접 확인을 해서 사실로 규정하는 것은 확실히 다릅니다. 언론으로서, 특히 기자로서 소문으로 들은 걸 보도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늘 문제가 지적되지만 언론은 사실을 취재하고 진실을 보도한다는 원칙을 지켜야 합니다. 그래야 2차 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해야 하고 차분하게 있는 그대로만 보도하면서 일반의 궁금증 가운데 사실로 판명되는 것은 신속하게 전달해 알 권리를 채워줘야 합니다. 이런 점들을 고려해 이번 윤창중 파문과 관련해 저희 YTN의 입장은 명확히 했습니다. 피해자의 신상과 관련된 보도는 최대한 자제했고 오히려 2차 피해가 우려된다는 보도를 통해 시청자들에게 과도한 신상털기의 위험성을 알리는 역할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원초적인 호기심이나 자극적인 내용보다는 진실되고 공익적인 목적에 걸맞는 뉴스만을 보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앞으로도 공정하고 신뢰받는 보도 계속해서 기대를 하겠습니다. 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번에는 시청자들이 직접 만든 프로그램을 소개하는 시간입니다. 서울시에서 서울에 관한 시민들의 바람과 희망을 다룬 제6회 서울사랑 UCC 공모전을 열었는데요. 여기에서 장려상을 받은 작품 함께 보시겠습니다.
지상파 DMB 채널인 YTN DMB 프로그램을 평가하는 내가 본 YTN 순서입니다. 이번 주에는 한국사 탐과 한국의 맛에 대한 김효정 평가원의 의견 들어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YTN 시청자 평가원 김효정입니다. 오늘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한국의 무엇이라는 형식의 제목을 가진 프로그램들에 대한 것입니다. 과연 이런 프로그램들은 한국의 대표성을 보여줄 만한 내용들을 충실히 담아내고 있을까요? 제목에 걸맞는 책임의식 아래 제작되고 있는지도 꼼꼼히 따져보아야 할 것 같은데요. 내가 본 YTN, 오늘은 한국사 탐과 한국의 맛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한국사 탐입니다. 한국사 탐은 역사 속 미스테리나 제대로 조명받지 못한 역사적 사실을 과학적으로 풀어보는 역사와 과학이 융합된 다큐멘터리입니다. 미처 몰랐거나 간과했던 선조들의 과학기술의 우수성을 충실한 내용과 입체적인 구성으로 설득력 있게 재현해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다룬 주제를 살펴보면 세계 최고를 자랑하는 고려와 조선의 금속활자, 천년을 간다는 57, 세계 최초의 로켓인 신기전, 자연과 과학, 인간의 조화를 보여주는 한옥 고택 등 세계 속에서 당당히 자리매김할 수 있는 자랑스러운 우리 것들을 소개했습니다. 주제 선정의 탁월함이 돋보이는데요. 지난주에 다룬 천연염색 역시 선조들의 생활의 지혜를 살펴볼 수 있었던 잘 만들어진 좋은 프로그램의 예였습니다. 우리 천연염색의 대표 기술이자 그 우수성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쪽염색이라고 하는데요. 초록의 쪽풀에서 쪽물의 연료인 니람을 만들고 일주일간의 발효와 석 달에 이르는 숙성 기간을 거쳐 쪽물을 만드는 긴 과정이 꼼꼼하게 재현되었습니다. 쪽물에 담긴 흰천이 황색에서 초록색, 비로소 청색으로 변화하며 쪽 염색이 완성되는 과정은 정성이 담아낸 신기한 볼거리였습니다. 그 옛날 오로지 전통 원료만으로 선조들이 어떻게 이 복잡하고 정밀한 화학 과정과 그 안에 담긴 과학적 원리들을 알아낼 수 있었는지 놀라웠는데요. 천연 염색이 단순한 색을 넘어 자연 속에서 밝혀낸 생활과학이라고 한 소개가 지나치게 미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고증에 충실한 재현으로 공감가게 전달해 주었기 때문인데요. 한국을 대표할 만한 것을 제대로 골라 잘 만들어 전달하는 한국사 탐은 제목에 걸맞는 책임감과 완성도를 보여준다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반면 한국이란 이름을 내걸기에 부적절해 보이는 프로그램도 있는데요. 한국의 맛입니다. 한국 전통의 맛과 고유의 식문화를 소개하고 맛과 영양학적인 면에서 전통 음식의 숨은 가치를 재조명해보겠다는 기획 의도는 좋습니다. 문제는 각 고장의 계절에 맞는 특색 있는 향토 음식을 찾아다니는 과정에서 나타나는데요. 특색 있는 향토 음식이라 함은 그 고장에서 나는 특색 있는 식재료에서 출발해야 하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보면 특정 지역의 음식점 소개로 전락한다거나 어느 지역에나 다 있는 음식을 특정 지역의 대표 음식으로 소개하는 우를 범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강원도의 숨은 맛, 원주의 생명 밥상이라는 부제로 진행된 지난주가 그 대표적인 예일 텐데요. 원주에서 찾아볼 수 있는 한국의 맛으로 추어탕과 메밀 막국수, 보쌈 요리를 소개했습니다. 칼칼한 맛이 특징이라는 원주식 추어탕은 사실 이 지역에서 추어탕으로 유명한 식당 사장님의 매운 장맛과 레시피에서 기인한 것인데요. 이를 원주식 추어탕이라며 대표성을 가진 의미로 확대 해석해도 되는지 의문입니다. 또 원주 회초운마을 선앙당의 이야기를 담은 선앙보쌈이라는 음식은 평범한 돼지고기 보쌈과 소고기 불고기에 채소를 장식해서 할머니와 할아버지의 모습을 만든 그야말로 그 향토 음식점의 대표 메뉴일 뿐이었는데요. 이를 한국의 맛으로 소개할 수 있는 것인지 의아합니다. 지금 같은 시기라면 한국의 맛보다는 고향의 맛이라는 제목이 더 적합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한국이라는 이름을 책임질 수 있을 만한 내용으로 선회하기 위해 제작진이 좀 더 고민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한국의 무엇이라는 형식의 제목을 가진 프로그램은 한국을 제대로 보여주어 제목에 담긴 대표성을 담아내야 할 것입니다. 한국이란 단어가 쉽게 섣불리 갖다 붙일 수 있는 단어가 아니면 너무도 당연한데요. 이름에 걸맞는 책임의식은 프로그램의 완성도로 나타나고 시청자의 공감대라는 보상을 받습니다. YTN에서 좀 더 많이 고민하고 공들인 프로그램들을 더욱 많이 만나볼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번 순서는 시청자들의 지적사항을 정리한 모니터 보고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YTN에서 지나친 익명 보도로 시청자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YTN에서는 지난 13일 정부 산하 공기업에서 직장 상사의 횡포 때문에 직원이 분신을 기도했다는 기사를 단독 보도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벌어진 곳을 기자는 울산광역시에 있는 발전소라고 했고 앵커는 공기업이라고 애매모호하게 보도했습니다. 이 보도 이후 다른 매체에서는 한국동서발전 울산화력이라고 실명 보도했습니다. 앞서 지난 3월 8일에도 국회의원이 사회적 배려 대상자 전형 제도를 악용해 자녀를 자사고에 입학시켰다는 기사를 익명으로 보도했다가 나중에 뒤늦게 실명 보도했습니다. 시청자들은 관심을 끄는 주요 뉴스에서 실명 보도를 하지 않아 답답할 때가 많다며 명백한 사실 보도 시 시청자들의 알 권리 차원에서 실명을 밝힐 것을 원했습니다. 같은 날 보도된 자연 속 황토길 맨발 축제에서는 축제를 즐기는 시민들보다 주최 측인 기업이 더 부각됐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기자 리포트에 주최 측 주류 회사의 이름이 표기된 플래카드와 또 제품 홍보 플래카드가 카메라에 선명하게 잡히고 해당 주류 회사 회장의 인터뷰까지 나왔습니다. 시청자들은 특정 기업이 지나치게 부각된 느낌이 들었다며 기업 홍보라는 오해를 받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같은 날 오후 기상캐스터가 서울숲에서 날씨 소식을 전했는데 이 원고를 보고 읽는 장면이 그대로 노출됐습니다. 기자나 캐스터가 현장 생방송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원고를 보는 거야 이상할 게 없지만 대놓고 원고를 보고 읽는 모습을 시청자에게 보이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현장에서 사전에 잘 조율해 캐스터가 원고를 보고 읽기 전에 카메라를 돌려 다른 화면을 잡았으면 좋겠다고 시청자들은 지적했습니다. 지난 14일에는 엔저 직격탄으로 우리나라 여행 수지가 큰 폭의 적자를 기록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앵커가 뉴스를 전달하는 과정에서 10초 이상 배경 화면이 정지됐습니다. 지난주에도 방송 중에 화면이 멈추거나 블랙이 뜨고 엉뚱한 영상이 겹치는 등 비디오 사고가 몇 차례 발생했습니다. YTN에서는 생방송으로 24시간 뉴스를 하다 보니 어려움이 많겠지만 유사한 사고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좀 더 신경 써야겠습니다. 언론 전문가로부터 우리 언론의 문제점과 발전 방향 등을 들어보는 매체 비평 시간입니다. 오늘은 한양대학교 정대철 교수로부터 뉴스 보도의 진정한 가치에 대한 문제점이라는 제목의 논평 들어보시겠습니다. 뉴스의 역사는 길고 보도의 역사는 짧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취재 보도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뜻이 담겨 있다고 봅니다. 뉴스 자체보다는 어떻게 취재를 하고 보도를 하느냐에 대한 어려움을 지적한 것입니다. 한 가지 사실이 어떤 각도에서 비춰지는가에 따라서 전달되는 의미나 가치가 다르게 나타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특히 보도의 선정성 문제나 가공 뉴스가 자주 거론되는 이유가 되는 것은 보도의 취지나 의미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우 상대적인 관계에서 토를 달지만 1차적으로 전달하는 측의 부족함이나 다른 의도가 포함되지는 않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보원에도 관련이 있다고 봅니다. 기자 명칭의 유래에서 그 뜻을 찾아보면 우리나라에서 기자 명칭은 개화기 때는 채방인, 탐보인이라고 했습니다. 채방인은 모르는 곳을 물어 찾아가는 사람이고 탐보인은 알려지지 않은 사실을 찾아내 알리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쓰고 있는 기자라는 명칭은 1898년 매일신문에서 처음으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기자는 알려지지 않은 사실을 알리는 역할로 보고 있다는 그런 점입니다. 알려진 사실을 재가공하는 뉴스 보도가 많다는 지적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또 정보원의 진위를 가리는 능력에 대해서도 의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뉴스는 사실의 비중이 있는지 없는지를 가려내는 전문적인 판단이 필요합니다. 즉 정보원의 정확성을 파악하는 과정에서 전문성과 사명감이 작동되어야 합니다. 뉴스 보도가 전략이나 도구로 이용되는 사례가 많아지는 이유를 줄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뉴스 보도가 명분이나 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지만 진의나 사회적 이익에 도움이 되는 진실에 대해서는 좀 더 깊은 통찰이 있어야 합니다. 중요하지 않은 내용들이 반복적으로 보도되는 것은 뉴스 보도의 진정한 가치를
혼란스럽게 할 뿐입니다. 더 중요한 사회적 아젠다가 비껴가는 기회가 되지 말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뉴스 보도는 시청자의 바람을 채워주는 것이 아니라 시청자의 가치를 높여줘야 하기 때문입니다. 시청자의 눈은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YTN 홈페이지 시청자 의견 코너에 글을 남겨주시면 좀 더 정확하고 공정한 방송을 만드는 데 참고하겠습니다. 이번 주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